this Genesis G90 might have just taken down the Mercedes S-Class. 지금 미국 전역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미국 자동차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관세 폭탄이 터지는 와중에 한국 자동차가 가격 동결을 선언하자 미국 자동차 판매소는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브래들리입니다. 34살이고 아내 사라, 그리고 2 자녀와 함께 살고 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절대 믿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100% 실화예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2008년식 토요타 캠리 키를 집어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만 버텨줘. 제발 오늘만. 차고 문을 열자 토요타 캠리가 보였습니다. 한때는 반짝였던 은색 페인트는 이제 칙칙하게 변색됐고 앞 범퍼는 덕테이프로 겨우 붙어 있었죠. 대학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사주신 차, 첫 직장, 첫 데이트, 결혼식, 아이들 출산, 모든 순간을 함께한 동반자였어요. 자기야, 오늘도 그 죽을 차 타고 갈 거야? 사라가 현관문에 기대어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죽을 차라니? 아직 멀쩡해. 멀쩡하긴. 어제도 시동 걸리는데 5분 걸렸잖아. 그리고 그 소리 들었어? 엔진에서 나는 그 끔찍한 소리. 사실 사라 말이 맞았어요. 최근 들어 캠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더운 바람만 나왔고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쇠 긁히는 소리가 났죠. 무엇보다 엔진에서 나는 그 불길한 덜컹거림. 일본 차는 30만 마일도 거뜬하다니까. 우리 캠리는 이제 겨우 22만 마일이야.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사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브래들리, 아이들도 있는데 만약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리면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아이들 학비, 집 렌트비, 새 차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끼리리리리. 엔진이 힘겹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죠. 겨우 시동이 걸리자 대시보드에 빨간 불빛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였습니다. 체크 엔진, 오일 경고등, 냉각수 경고등. 제발 오늘만 버텨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I-35 고속도로 진입로. 엑셀을 밟자 차가 비명을 질렀어요. 덜컹덜컹대며 겨우 속도를 높였죠. 옆 차선 테슬라가 조용히 추월해 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제 차 뒤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엔진에서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70마일, 60마일, 50마일. 안 돼. 제발. 필사적으로 엑셀을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경적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빵! 빵! 대형 트럭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어요. 사이드미러로 보니 운전사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었죠. 간신히 갓길로 차를 빼는 순간 엔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솟구쳤어요. 아니, 연기가 아니라 수증기였죠. 냉각수가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젠장, 젠장, 젠장.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토요타 캠리가 최악의 순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차가 고속도로에서 퍼져서. 또야. 브래들리? 이번 달만 3번째잖아. 견인차를 기다리는 40분이 지옥 같았습니다. 7월에 텍사스 열기가 차 안을 찜통으로 만들었죠. 에어컨도 없이 창문만 열어놓고 앉아있자니 숨이 막혔어요. 지나가는 차들마다 저를 구경거리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사람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 한 대의 차가 속도를 늦추며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V80이었어요.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견인차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토요타네요. 몇 년 됐어요? 꽤 됐어요. 와, 정말 오래 타셨네요.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조용하고 우아하게, 마치 우주선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가속하는 제네시스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게 한국 차라고? 마침내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덩치 큰 흑인 기사가 내려서 제 차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오맨, 토요타 캠리. 이거 진짜 고물이네요.
아직 탈만합니다. 탈만하다고요? 형씨, 농담하시는 거죠? 이 차 보세요. 완전 시한폭탄이에요. 오일 다 새고 있고 냉각수도 바닥났네요. 엔진 블록에 금 간 것 같은데? 그는 차를 트럭에 싣으며 계속 혀를 찼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고무를 타고 다니세요? 일본차 신화는 20년 전에 끝났어요. 지금은 한국차 시대라고요. 한국차요? 네, 특히 제네시스. 그거 한번 타보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제 처제도 작년에 GV70 샀는데 완전 다른 세상이래요. 벤츠나 BMW는 이제 구식이라고. 정비소까지 견인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마다, 고속도로마다 제네시스 엠블럼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거지?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히스패닉 정비사가 보닛을 열고 엔진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엔진 블록이 완전히 나갔네요. 피스톤도 다 녹았고, 이건 뭐 재생 불가예요. 수리하면 얼마나, 수리요? 이건 수리가 아니라 엔진 통째로 갈아야 해요. 중고 엔진 구해도 공임 포함해서 8,000불은 나올 거예요. 8,000불? 그것도 운 좋으면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 현재 가치가 1,000불도 안 돼요. 폐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000불. 16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의 가치가 고작 1,000불이라니? 우버를 불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들을 보니 정말 세상이 변한 것 같았어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또 제네시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일본차와 독일차로 가득했던 이곳이 지금은 이게 다 제네시스야? 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제네시스였습니다. GV70, GV80, G80, G90. 마치 제네시스 전시장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팀장 톰을 만났습니다. 브래들리. 또 늦었네? 차 또 고장? 네. 이번엔 완전히 죽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참에 제네시스 알아봐. 인생이 바뀔 거야. 제네시스요? 그래. 작년에 GV70 샀잖아. 타이거 우즈도 제네시스 타다가 사고 났는데 목숨을 건졌다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차? 2000년대 초반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타던 현대 액센트가 떠올랐어요. 시끄럽고 싸구려 플라스틱 냄새 나고 6개월마다 고장 났던.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그날 점심시간 처음으로 회사 사람들의 차를 유심히 봤습니다. 켈시의 GV70 전기차, 라이언의 G80, 매트의 GV80, 심지어 CEO 마이클도 작년에 벤츠 S클래스를 팔고 제네시스 G90을 샀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된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저를 제외하고 모두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변화를 거부한 걸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죠. 고속도로에 멈춰선 제 캠리가 답이었습니다. 우버를 타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라고. 그날 저녁 우버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차 고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드디어 올 게 왔네. 솔직히 나는 그 차 탈 때마다 불안했어. 특히 아이들 태우고 다닐 때는 더. 메디슨이 끼어들었어요. 아빠, 우리 반 친구들 부모님은 다 새 차 타던데? 엠마 아빠는 제네시스 타고 학교에 와. 진짜 멋있어.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의 낡은 차가 부끄럽다는 걸. 다음날 아침, 사라가 회사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녀의 2015년식 혼다 파일럿도 곧 바꿔야 할 시기였지만 제 캠리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였죠. 회사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이게 정말. 제가 무심코 내뱉은 감탄사에 사라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뭐가 그렇게 놀라워? 저기 봐. 저 차들 전부 제네시스야. GV70, GV80, G90. 언제 이렇게 많아진 거지? 확실히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엔 주차장 서열이 확실했어요. 임원들은 독일 3사, 중간 관리자들은 렉서스나 아큐라, 일반 직원들은 토요타나 혼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서열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동료들이 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톰이 다 떠벌린 모양이더군요. 브래들리, 들었어.
캠리가 드디어 은퇴했다며? 마케팅팀의 켈시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참에 제네시스 알아봐. 나도 작년에 GV70 전기차로 바꿨는데 진짜 다른 세상이야. 자율주행 기능이 미쳤다니까. 근데 한국차가 그렇게 좋아? 솔직히 나는 아직도 2000년대 초반 이미지가. 제가 망설이며 말하자 옆에 있던 개발팀의 라이언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야, 그거 완전 구석기 시대 생각이야. 지금 제네시스는 벤츠나 BMW보다 더 앞서 있어. 특히 전기차 기술은 테슬라 빼고는 따라올 데가 없다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켈시가 자랑스럽게 자기 차를 보여줬어요. 검은색 GV70 전기차였는데 디자인이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문 좀 열어볼래? 켈시가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터치하더니 차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실내에 들어가자 더 놀랐습니다. 대시보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이었고 시트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의자 같았죠. 이게 진짜 한국차 맞아?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근데 품질은 독일 차보다 훨씬 좋아. 고장도 거의 없고. 라이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내 처남이 BMW 딜러십에서 일하는데 요즘 제네시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대. 사람들이 다 제네시스로 갈아타고 있거든. 그때 주차장 입구로 또 다른 제네시스가 들어왔습니다. G90이었는데 우리 회사 CEO인 마이클의 차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벤츠 S클래스를 타던 그가 올해 제네시스로 바꾼 거죠. CEO도 바꿨구나. 응. 몇 달 전에 바꿨어. 회사 임원들 전체 회의에서 제네시스 얘기만 1시간 했다니까? 완전 반했대. 켈시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동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시동 안 걸렸나? 아냐, 이미 켜진 거야. 전기차라 소리가 안 나. 기어 넣고 출발하면 돼. 정말 신기했습니다. 토요타 캠리의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타이거 우즈 사고 알지? 제네시스 GV80 타고 있다가 절벽에서 구른 거. 톰이 갑자기 말했어요. 응, 알지. 근데 그 사고 현장 사진 봤어? 차가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타이거 우즈는 다리 부상만 입고 살았잖아. 만약 다른 차였으면 켈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사고 이후로 제네시스 안전성이 완전 입증됐지. 미국 보험협회에서도 최고 등급 받았고 우리는 켈시의 차를 타고 회사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속할 때의 그 부드러움, 코너를 돌 때의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숙함. 마치 우주선을 타고 있는 것 같았죠. 이거 얼마야? 풀옵션으로 7만 불 정도? 근데 연방정부 전기차 보조금 받으면 6만 불 초반이야. 6만 불.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보니 도로 위 제네시스들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신호등에 설 때마다 옆 차선에는 어김없이 제네시스가 있었고 고속도로에서도 제네시스들이 부드럽게 추월해 갔죠.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거야?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톰이 대답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처음엔 얼리어답터들만 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어. 특히 작년에 전기차 라인업 나오면서는 진짜 미쳤지.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네시스 웹사이트를 검색했죠. 화면에 뜬 차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차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세련된 디자인, 최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격대.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게 맞았습니다.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CEO 마이클과 마주쳤습니다. 아, 브래들리, 차 고장 났다면서. 톰한테 들었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 차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제네시스 한번 시승해봐. 내가 G90 타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 벤츠 S클래스보다 훨씬 조용하고 편안해. 회사 CEO가 직접 추천할 정도라니 정말 세상이 변한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우버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16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건가?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나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건가? 그리고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이것뿐일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네시스를 시승해봐야겠다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네시스를 시승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사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좋아. 나도 사실 제네시스 궁금했어. 메디슨 학교 앞에서 자주 봤거든. 그때 메디슨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도 제네시스 탈 거야? 엠만의 아빠 차처럼?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일단 알아보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죠. 디트로이트에 사는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시는데 하필 그날 전화하신 거예요. 브래들리, 잘 지내니? 사라랑 애들은? 네, 아빠, 다들 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차가 고장난 이야기를 하면서 제네시스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제네시스. 그게 뭐냐? 한국 자동차 브랜드예요. 현대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한국 차라고? 브래들리, 너 정신이 나갔구나. 미국 차도 아니고 한국 차를 산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빠, 요즘 제네시스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회사 동료들도 다들 닥쳐. 내가 30년 동안 GM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 아들이 한국 차를 산다고? 차라리 일본 차가 낫지. 아빠, 일본 차도 외국 차잖아요. 그래도 일본 차는 최소한 오래됐잖아. 한국 차는 뭐냐? 싸구려 아니냐? 아버지는 1990년대 초반부터 GM 폰티악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2009년 공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20년 가까이 미국 차를 만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쉐보레 실버라도를 타고 다니시면서 미국 차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한국 차가 시대가 변했다고? 내가 젊었을 때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 그런 나라에서 만든 차를 내 아들이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60년도 더 된 옛날 얘기잖아요. 브래들리, 최소한 포드나 쉐비라도 사라. 아니면 크라이슬러라도. 왜 굳이 한국 차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과거에 살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심정도 이해는 됐죠. 평생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바치신 분이니까요. 아빠, 일단 시승이라도 해보고. 시승? 시간 낭비하지 마. 내일 포드 딜러십에 가서 F150이나 알아봐. 진짜 미국 남자라면 트럭을 타야지.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많이 화나셨나 봐. 응.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영웅이었어요. GM 공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고 아버지가 만든 자동차가 미국 전역을 달린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죠. 하지만 2009년 GM이 파산하고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아버지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수천 명의 동료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셨죠. 그 이후로 아버지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을 원망하셨어요. 특히 일본 차가 미국 시장을 잠식했다고 생각하셨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디트로이트에서 밤새 운전해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직접 와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다시 설교가 시작됐어요. 브래들리,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너희 할아버지도 포드 공장에서 일하셨어. 우리 집안은 3대째 미국 자동차와 함께 살아온 거야. 알아요, 아빠. 하지만은 무슨, 애들 생각은 해봤어? 메디슨이랑 잭슨이 나중에 우리 아빠는 한국 차를 탔어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때 메디슨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 우리 공주님, 잘 있었니? 아버지는 손녀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메디슨이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제네시스 살 거래요. 엄청 멋진 차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메디슨, 그거 누가 그래? 학교 친구들이요. 다들 제네시스 최고라고 해요. 블랙핑크도 제네시스 타고 다닌대요. 블랙, 뭐. 저는 서둘러 메디슨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흔드셨어요. 벌써 애들까지 세뇌됐구나. 아빠, 세뇌가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차라니까요. 좋은 차? 미국 차보다 좋을 리가 없지. 포드 F150이 14년 연속 미국 베스트셀링 차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그건 트럭이잖아요. 저는 승용차가 필요해요. 그럼 쉐비 말리부나 포드 퓨전은 어때? 아빠, 포드는
퓨전 생산 중단한 지 오래됐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사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사라가 커피를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하지만 요즘 제네시스 정말 많이 좋아졌대요. 안전성도 최고 등급이고. 사라, 너까지 왜 이래? 한국이 뭔지 알기나 해. 네, 알아요. 삼성, LG, BTS의 나라죠. 이제는 자동차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내 며느리까지. 그때 잭슨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네시스가 로봇으로 변신해요. 화면에는 제네시스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SF 영화 같은 연출에 미래적인 디자인의 차가 등장하자 잭슨은 신나서 소리쳤죠. 완전 트랜스포머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보시더니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네, 아빠.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기술력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아시아 차는 다 똑같잖아. 싸구려로 만들어서 몇 년 타다 버리는. 그건 편견이에요. 제네시스는 10년 10만 마일 보증이에요. 품질에 자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아들이 한국 차를 탄다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의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아빠, 일단 집에서 쉬세요. 밤새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쉴 시간 없다. 오늘 너랑 포드 딜러십에 갈 거야? 아빠. 아니면 내가 너한테 실망해서 다시는 안 볼 거다. 그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저를 안 보실 수도 있었죠. 사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시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네시스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포드 딜러십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죠.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제가 원하는 미래. 그 사이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포드 딜러십에서 F150을 봤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대한 트럭은 제게 필요한 차가 아니었죠. 아버지는 열심히 설명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선택은 제가 해야 하니까요. 포드 딜러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몰래라도 제네시스를 시승해보기로요. 다음 날 점심시간, 켈시와 함께 제네시스 딜러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괜찮아? 일단 타보고 결정해야죠. 평생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오스틴 북쪽에 위치한 제네시스 딜러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었고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어요. 와, 이게 자동차 딜러십이야? 애플 스토어 같은데? 켈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름표에 제시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차를 보러 오셨나요? GV70을 시승해보고 싶은데요. 좋은 선택이세요. 전기차와 가솔린 모델 중 어떤 걸 원하시나요? 솔직히 전기차는 아직 낯설었습니다. 충전소 걱정도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부담스러웠죠. 일단 가솔린 모델로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하는 동안 쇼룸을 둘러봤습니다. 전시된 차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G90은 벤츠 S클래스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브래들리 씨, 제시카가 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시승 차량 준비됐습니다. 따라오세요. 밖으로 나가니 짙은 녹색의 GV70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차체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우선 외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그릴 디자인은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디자인에 반해 있었습니다.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타보셔도 될까요? 네, 그럼요. 운전석에 앉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가죽 시트가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대시보드의 디스플레이는 마치 우주선 조종석 같았어요. 시동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16년 된 캠리의 시끄러운 시동음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이렇게 조용한가요? 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벤츠보다 더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제시카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일단 직진하시다가 첫 번째 신호에서 우회전하세요. 엑셀을 밟는 순간 부드럽게 차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이 느껴졌어요. 마치 잠자는 사자 같았죠. 고속도로로 가볼까요? 네, 좋아요. 램프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조금 더 깊이 밟았어요. 우와, 차가 순식간에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거칠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죠. 2.5 터보 엔진인데 300마력이 나와요. 제로백이 6초 되죠.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성능은 확실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핸들에서 손 떼보세요. 네.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했어요. 이게 자율주행인가요? 레벨 2 수준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알아서 주행하죠. 옆 차선으로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자 사이드미러에 있던 카메라 화면이 계기판에 떴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뷰예요. 사각지대를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술이 한국차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2000년대 초반 한국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음악 틀어볼까요? 제시카가 음성으로 명령했습니다. 제네시스, 드라이빙하기 좋은 음악 틀어줘. AI가 대답했어요. 네. 드라이빙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 품질도 놀라웠습니다.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콘서트홀에 있는 것 같죠? 켈시가 뒷좌석에서 감탄했습니다. 브래들리,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이 차 태워드려야 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여러 기능을 체험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충돌 경고. 이 모든 게 기본 사양이라는 게 놀라웠어요. 타이거 우드 사고 아시죠?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네. GV80 타다가 사고 났던. 맞아요. 그런데 사고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차가 10번 이상 구르는 동안 에어백이 완벽하게 작동했대요. A필러도 전혀 변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살았군요. 네. 만약 다른 차였다면 전문가들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출구로 나와 일반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에 멈춰 서자 엔진이 자동으로 꺼졌어요. 오토 스탑 기능이에요. 연비를 위해서죠. 신호가 바뀌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다시 엔진이 켜졌습니다. 전혀 지연 없이 부드럽게요. 딜러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차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떠셨나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근데 혹시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지금 GV70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요. 최소 14개월은 기다리셔야 해요. 14개월이요? 네. 그것도 지금 계약하시면요. 더 늦으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켈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전 세계적으로 주문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생산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14개월, 1년이 넘는 기다림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약하고 싶은데요. 정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전시된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이건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이 MSRP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지는데요? 최근에는 10,000불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10,000불 프리미엄.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방금 경험한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딜러십을 나오면서 켈시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살 거야? 응.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용감하네. 근데 솔직히 나도 내 입장이면 그럴 것 같아. 저 차는 진짜 다르더라. 회사로 돌아오는 길, 계속 GV70의 핸들을 잡았던 감촉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미 저는 선택을 한 거라고. 이제 남은 건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설득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거겠죠? 그날 밤, 사라에게 시승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았어? 응. 내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 최고였어. 1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도 기다릴 가치가 있어. 사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나도 믿을게. 대신 아버님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해.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의 갈등도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제네시스 딜러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서요. 결심을 굳히고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4개월이든 24개월이든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 주 토요일 새벽 4시, 저는 제네시스 딜러십 앞에 있었습니다. 전날 제시카가 말하길 매주 토요일 아침에 취소된 주문이나 새로운 할당량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운이 좋으면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왔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이미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벌써 이렇게 많이 왔어? 차에서 내려 딜러십 입구로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0명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새벽 4시에 말이죠. 실례합니다. 혹시 다들 뭘 기다리시는 건가요? 앞쪽에 서 있던 아시아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GV70이랑 GV80 대기자 명단이요. 오늘 몇 대 풀린다고 해서요. 몇 시부터 오셨어요? 저희는 어젯밤 11시부터요. 텐트 치고 기다렸어요. 텐트라니 정말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저희는 샌안토니오에서 왔어요. 3시간 운전했죠. 3시간이나요? 거기도 딜러십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거기는 대기가 18개월이래요. 여기가 그나마 짧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니 계속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주차장은 헤드라이트로 환했어요. 이거 실화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백인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오셨나봐요. 이게 요즘 제네시스 딜러십 일상이에요. 지난주에는 경찰까지 왔었어요. 경찰이요? 네. 사람들이 새치기 때문에 싸움이 났거든요. 한 대 남은 전시 차량을 두고 입찰 경쟁하다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계속됐습니다. 누군가는 딜러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다 쫓겨났고 어떤 중국인 바이어는 현금 10만 불을 들고 와서 전시장 차를 다 사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요. 오전 7시가 되자 딜러십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정된 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GV70 가솔린 모델 2대, 전기차 모델 1대, GV80 1대입니다. 실망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100명 가까이 모였는데 겨우 4대라니. 명단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존 마티네즈? 여기요. 맨 앞에 있던 텐트 부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GV70 가솔린 모델 선택 가능합니다.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포옹했어요. 정말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반응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호명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차량인 GV80을 두고 문제가 생겼어요. 리처드 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계로 보이는 남성, 다른 한 명은 백인 남성이었어요. 두 분 다 리처드 김이신가요? 네. 전 김 리처드입니다. 저는 리처드 킴블입니다. 매니저가 당황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뒤적이는 동안 두 리처드가 서로를 노려봤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제가 먼저 왔어요. 새벽 2시부터 있었다고요. 줄 서는 게 아니라 예약 순서잖아요. 전 6개월 전에 예약했어요. 결국 보안 요원까지 나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진짜 리처드 김은 한국계 남성이었고 백인 남성은 다른 딜러십 명단이었던 거죠. 이런 소동 끝에 4대가 모두 주인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90명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아까 그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매주 반복된다고요? 네. 저는 벌써 5번째예요. 언젠가는 제 차례가 오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제네시스 딜러십에도 들러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더 심한 곳도 있었죠. 라운드락 딜러십에서는 아예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 대기실 같았어요. 156번까지 왔습니다. 157번? 여기요. 번호표를 받으니 213번이었습니다. 언제 차례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옆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렸습니다. 테슬라 모델 Y 계약 취소하고 왔어요. 왜요? 제네시스 타본 뒤로 테슬라가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인테리어 품질은 비교도 안 되고. 맞아요. 저도 벤츠 GLC 주문 취소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테슬라와 벤츠를 포기하고 제네시스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가격도 더 합리적이잖아요. 같은 옵션으로 비교하면 제네시스가 2만 불은 싸요. 그것보다 서비스가 진짜 좋대요. 5년 동안 모든 정비 무료라고. 딜러십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쇼룸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전시된 차량 주변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이 차 시승 가능한가요? 한 중년 여성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승 차량도 3주 대기예요. 시승도 대기가 있다고요? 네. 워낙 신청이 많아서요. 그때 쇼룸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5만 불 더 드릴게요. 저 전시 차량 지금 바로 살게요. 중국계로 보이는 남성이 직원에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전시 차량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10만 불, 10만 불 프리미엄. 아니요. 정말 안 됩니다. 그는 결국 보안 요원에게 밖으로 안내됐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점심 무렵, 저는 3번째 딜러십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세일즈 매니저 스티브가 솔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브래들리 씨,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정상가의 GV70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14개월 대기를 감수하거나 프리미엄을 내고 바로 사거나.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는데요? 최근 거래 기준으로 15,000에서 2만 불 사이요. 2만 불 프리미엄이라니 거의 소형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은 아니죠.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원하는 사람은 많고 차는 적으니까. 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현재 저희 딜러십에만 800명이 대기 중이에요. 한 달에 배정받는 차량은 평균 15대고요. 그럼 1년에 180대. 맞아요. 단순 계산으로도 4년은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14개월이면 운 좋은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본 광경들이 오히려 제네시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등록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계약금은 5,000불입니다. 5,000불.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른 딜러십에도 중복 등록하세요. 어디서 먼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되나요? 네. 다들 그렇게 해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사라에게 계약 사실을 알렸습니다. 14개월을 기다려야 한대. 정말?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아? 응. 오늘 딜러십이 완전 전쟁터였어. 새벽부터 줄 서고 번호표 나눠주고. 그때 메디슨이 끼어들었어요. 아빠, 그럼 우리 언제 제네시스 타요? 1년 좀 넘게 기다려야 해. 1년이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잭슨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타고 다녀요? 그제야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당장 출퇴근할 차가 필요했죠. 일단 중고차라도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14개월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그 열기, 그 경쟁을 생각하면 오히려 14개월 만에 받을 수 있다는 게 행운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에 동참하는 거라고.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대기번호 827.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14개월 후엔 정말 내 차가 오겠지? 사라가 옆에서 위로했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울 거야. 매일매일 하루씩 가까워지는 거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421의 기다림. 그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5,000달러를 송금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4개월, 421이 넘는 기다림의 시작이었죠. 브래들리 씨, 축하드립니다. 대기 번호는 827번이십니다. 스티브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827번이요? 그럼 제 앞에 826명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 대기자가 아니라 이번 달 신규 계약자 번호예요. 실제 대기 순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배동됩니다. 그래도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자기야, 표정이 왜 그래? 사라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5,000달러가 아깝진 않아. 그런데 14개월을 기다린다는 게 우리가 미쳤나 싶기도 하고.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오늘 학교에서 다른 엄마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다들 비슷하대. 제네시스 기다리는 집이 한둘이 아니더라.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제네시스 열풍이 퍼지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어떻게 출퇴근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오늘은 내가 태워다 줄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일단 중고차를 알아봐야겠어.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14개월 대기 계약했어.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겨우 14개월? 운 좋네. 맞아. 우리 매형은 18개월 기다린대. 그래도 기다릴 가치는 있어. 내 GV70 받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거든. 그때 개발팀의 매트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당장 차는 어떻게 해? 출퇴근해야 하잖아. 그게 문제였죠.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요즘 중고차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비터 중고차라도. 잠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테슬라 리스 양도하려는 사람 있어? 관심 있어? 테슬라라니 생각도 못했던 옵션이었습니다. 리스 양도가 가능해? 응. 모델 3인데 월 500불 정도야. 10개월 남았어.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제네시스를 기다리는 동안 테슬라를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죠. 브래들리, 그 한국 차 포기했지? 대답해. 아빠, 사실은 계약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빠, 30년 동안 미국 차를 만들었던 내 인생을 네가 짓밟은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매트가 소개해준 테슬라 오너를 만났습니다. 젊은 아시아계 여성이었는데 이름은 린다였어요. 왜 양도하시려고요? 제네시스 전기차 계약했거든요. GV70 일렉트리파이드요. 또 제네시스였습니다. 테슬라가 별로였나요? 아니요. 좋아요. 특히 오토파일럿은 정말 편하고. 그런데 린다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품질이 좀, 패널 갭도 있고 내부 마감도 가격 대비 실망스러워요. 무엇보다 서비스가 최악이에요. 서비스요? 수리 예약하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해요. 부품도 없고 제네시스는 5년 동안 모든 게 무료래요. 발렛 서비스까지. 결국 저는 린다의 모델 3 리스를 인수했습니다. 10개월이면 제네시스 받을 때까지 충분했죠. 테슬라를 타기 시작하면서 전기차의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조용하고 가속이 빠르고 충전 비용도 저렴했죠. 하지만 린다 말대로 품질 문제가 있었어요. 도어 손잡이가 자주 말썽이었고 비 오는 날엔 트렁크에 물이 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메디슨을 데리러 갔을 때였어요. 아빠, 우리 차 멋있다. 응? 이거 우리 차 아니고 잠시 빌린 거야. 그래도 전기차잖아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그때 옆에 GV70이 와서 섰습니다. 제네시스 엠블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운전자가 창문을 내렸는데 메디슨 반 친구 엠마의 아빠였습니다. 오, 브래들리. 테슬라 샀어요? 아니요, 리스예요. 제네시스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아, 그렇구나. 언제 받아요? 13개월 남았어요. 와, 그래도 빠른 편이네. 화이팅. 그가 떠난 후 메디슨이 말했어요. 아빠, 엠마네 차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 우리도 곧 저런 차 탈 거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기다림은 일상이 됐습니다. 제네시스 앱을 깔아서 매일 대기 상황을 확인했죠.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블랙핑크 알아요? 메디슨이 갑자기 물었어요. 들어봤어. 왜? 우리 반에서 다들 좋아해요. 한국 가수들이래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잭슨이 태블릿을 보여줬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포켓몬 비슷한 건데 한국 거예요. 엄청 재밌어요. 아이들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온 메디슨이 말했어요. 엄마, 김치 먹어봐도 돼요? 김치? 갑자기? 친구가 도시락에 싸왔는데 맛있어 보였어요. 사라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제네시스 때문에 우리 집이 한국에 빠지는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차를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죠. 주말에는 한인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어요. 와, 여기 진짜 크다.
H마트에 처음 간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저 과자들 다 한국 거예요? 응. 한번 골라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있었던 거죠. 6개월쯤 지났을 때 제네시스 딜러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래들리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생산이 늘어나서 대기 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원래 14개월이었는데 12개월로 줄어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도 변동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2개월 단축.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2개월 빨라진대. 진짜? 그럼 내년 여름엔 받을 수 있어요? 메디슨이 신나서 물었어요. 응, 아마도. 야호. 그때까지 한국어 배워서 제네시스한테 한국말로 명령할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대가 부담스러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거든요. 주말에 시간 있니? 5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연락하신 건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화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문자를 받고 긴장됐지만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버지가 오스틴으로 오셨어요.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적어도 저를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메디슨과 잭슨이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을 보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역시 손주들 앞에서는 화를 내기 힘드신 모양이었어요. 우리 공주들, 잘 있었니? 네, 할아버지. 저 요즘 태권도 배워요. 잭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태권도. 그게 뭐니? 한국 무술이에요. 히야. 잭슨이 발차기 시범을 보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정만은 대단했죠. 한국 무술을. 왜? 멋있어서요. 그리고 제네시스 오면 태권도장 가는 것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TV 화면에 K-팝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었어요. 메디슨이 유튜브로 틀어놓은 거였죠. 이게 뭐냐? 블랙핑크요. 할아버지,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걸그룹이에요. 메디슨이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가수들이에요. 노래도 영어로 많이 불러요. 이거 보세요. 화면 속 블랙핑크 멤버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거 좋아하니? 네. 우리 반에서 안 좋아하는 애가 없어요. 저도 춤 배우고 있어요. 메디슨이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꽤 그럴듯했어요. 엄마가 유튜브로 배우래서 매일 연습해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막을 수도 없고 차라리 같이 즐기자 싶어서. 아버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사라가 물었어요. 아버님, 한국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음식. 먹을 일이 있었겠니? 오늘 불고기 해봤어요. 애들이 좋아해서 자주 해요. 불고기가 뭐야? 한국식 소고기 요리예요. 달콤하고 짭짤해서 애들 입맛에 딱이에요. 식탁에 앉자 잭슨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젓가락질도 할 수 있어요. 젓가락을? 왜? 한국 음식 먹을 때는 젓가락이 더 맛있어요. 서툴지만 잭슨은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집어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포크를 들었다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젓가락을 집었어요. 어렵네. 할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메디슨이 옆에서 가르쳐드렸습니다. 훈훈한 광경이었죠. 이 음식 맛있네? 아버지가 의외라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쵸? 저희도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은 한국 음식 먹어요. 김치도 먹어요. 잭슨이 빨간 김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애가 매운 건 괜찮니? 이건 안 매운 백김치예요. 할아버지도 드셔보세요. 조심스럽게 김치를 드신 아버지. 표정이 묘했습니다. 신기한 맛이네. 나쁘지 않아.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 한국 만화, 심지어 한국 역사까지. 알아요? 한국이 IT 강국이래요. 삼성이 애플이랑 경쟁한대요. 인터넷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그리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대통령도 투표로 뽑아요. 아버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셨죠.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브래들리, 내가 너무 화를 냈던 것 같구나.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빠, 여전히 네가 한국 차를 산다는 게 이해는 안 돼. 하지만 애들을 보니 시대가 정말 변한 것 같아.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GM 공장에서 일할 때 한국 차는 우리가 무시하던 존재였어. 품질도 엉망이고 디자인도 형편없었지. 그런데 말을 잊지 못하시는 아버지.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디트로이트에 남은 친구들이 요즘 다들 한국차 이야기를 해. 심지어 전직 GM 엔지니어였던 밥도 제네시스를 샀다더군. 정말요? 그래. 내가 뭐라고 했더니 시대가 변했어. 조지. 이제 한국이 미래야라고 하더라.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메디슨이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네시스 광고예요. 화면에는 제네시스 GV70이 눈 덮인 산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화 같은 영상미에 아버지도 감탄하셨어요. 이게 광고야? 영화 같은데? 제네시스는 광고도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메디슨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죠. 와, 이런 곳이 다 있어? 아버지도 놀라셨습니다. 미술관 같은 공간에 차들이 예술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으니까요. 뉴욕에 있대요.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잭슨이 말했습니다. 차를 이렇게 파는구나.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주무시기로 했습니다. 자기 전에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브래들리, 내가 미안하다. 아빠,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사실 디트로이트로 돌아가는 길에 제네시스 딜러십에 들렀었다. 네. 그냥 궁금해서 어떤 차길래 내 아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싶어서. 아버지가 쑥스러워하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 기술도 보여주고 솔직히 인상적이었어. 아빠, 아직도 미국 차가 최고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 선택도 이해는 간다. 특히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12개월 남았다고? 기다리는 동안 애들이랑 행복하게 지내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개월 만에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메디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종이에 그린 그림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제네시스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글로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한국 글자니? 네. 사랑해요라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버지는 그림을 한참 보시더니 메디슨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공주야. 아버지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음 편히 제네시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의 한국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었고 아이들은 한국어 공부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나중에 한국 가보고 싶어요. 메디슨이 말했습니다. 그래. 제네시스 받으면 축하 여행으로 한국 가자. 진짜요? 약속. 테슬라를 타고 다니면서도 마음은 이미 제네시스에 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제네시스를 볼 때마다 아이들은 소리쳤어요. 아빠, 저기 우리 차. 아직 우리 차 아니야. 곧 우리 차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갔습니다. 대기번호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우리 가족의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갔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제네시스를 계약한 지 10개월째 되던 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모여서 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브래들리,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응. 왜? 비밀이야. 그냥 토요일 아침에 회사로 와. 토요일 아침, 가족과 함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프라이즈. 켈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제네시스 GV70을 주말 동안 렌트했어. 내 생일 선물이야. 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빨간색 GV70이 리본을 두르고 있었어요. 진짜야? 그럼 월요일 아침까지 내 거야. 마음껏 타.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메디슨과 잭슨은 벌써 차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빠, 이게 진짜 우리 차예요? 주말 동안만이야. 하지만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 키를 받아 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앉는 제네시스 운전석. 여전히 감동적이었어요. 자, 다들 타. 가족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라도 감탄을 연발했죠. 와, 이게 진짜 한국 차 맞아? 벤츠보다 고급스러운데? 아빠, 음악 틀어요. 잭슨이 뒷좌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제네시스, 블랙핑크 노래 틀어줘. AI가 바로 반응했어요. 블랙핑크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합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고급 사운드 시스템에서 나오는 음질은 정말 콘서트홀 같았어요. 어디로 갈까? 할아버지 집. 메디슨이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직접 경험해보시면 생각이 더 바뀌실 것 같았어요. 디트로이트까지는 4시간 거리. 장거리 운전에 좋은 기회였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켰습니다. 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고 차간 거리를 유지했어요. 아빠, 운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도와주는 거야. 2시간쯤 달렸을 때 사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혀 안 피곤하네? 보통 장거리 운전하면 허리 아픈데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 자동으로 자세를 조절해줘. 대박. 이런 기능도 있어?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각자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행기 1등석 같았죠. 디트로이트에 도착해서 아버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빨간색 GV70을 보시더니 잠시 멈칫하셨죠. 이게 내 차니? 아니요. 동료들이 주말 동안 빌려준 거예요. 타보실래요? 아버지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조수석에 앉으셨어요. 할아버지, 안전벨트 하세요. 알았다. 알았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차 내부를 둘러보셨어요. 이 가죽은 나파 가죽이네? 네. 벤틀리에서 쓰는 것과 같은 거래요. 신호에 멈췄다가 출발할 때 차의 부드러운 가속에 아버지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조용하네.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에요. 보스 스피커처럼 반대 음파로 소음을 제거한대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좀 밟아봐라. 엑셀을 깊이 밟자 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야. 아버지가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300마력이에요. 제로백 6초되고요. 내가 젊었을 때 탔던 머스탱보다 빠르네. 10분쯤 달리다가 아버지가 제안하셨습니다. 내가 좀 몰아봐도 되겠니? 그럼요.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석에 앉으시자 먼저 시트와 미러를 조정하셨어요. 그런데 버튼을 누르자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오! 전동 시트도 부드럽네. 18방향 조절이 가능해요.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마사지? 버튼을 눌러드리자 시트가 부드럽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능이 다 있다니.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긴장하신 것 같았지만 곧 차의 성능을 즐기기 시작하셨어요. 핸들링이 정말 정확하네. 독일차 같아. BMW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세팅했대요. 30분쯤 운전하신 후 아버지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셨습니다. 브래들리? 네, 아빠. 내가 틀렸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이 차는 정말 훌륭해. 솔직히 GM에서 만들던 어떤 차보다도 좋아.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차만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아빠, 한국이 이런 차를 만들 수 있게 됐다니. 전쟁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뒷좌석에서 메디슨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에요.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시대를 못 따라간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운전을 고집하셨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써보시더니 완전히 매료되신 것 같았어요. 이게 미래구나. 운전이 이렇게 편할 수가. 2년 후엔 완전 자율주행도 된대요. 정말 SF 영화 같은 세상이 왔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제네시스 세단도 있니? SUV 말고. 네. 지구10이라고 플래그십 세단이 있어요. 벤츠 S클래스 경쟁 모델이죠.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제네시스를 알아보신다니. 정말요, 아빠.
실버라도도 이제 10년이 넘었거든. 그리고 이제 나도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메디슨이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제네시스 타실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제네시스네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이미 마음이 기운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GV70을 반납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쉬웠지만 이제 정말로 우리 차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아빠, 진짜 우리 차는 언제 와요? 잭슨이 물었습니다. 이제 2달만 더 기다리면 돼. 2달이면 60일이네요. 맞아. 이제 정말 조금만 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들리, 나 지구10 계약했다. 정말요? 그래. 18개월 되기래.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성지, 디트로이트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가 한국 차를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이 정말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대기 번호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차를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계약한 지 정확히 14개월 하고도 3일째 되는 날,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들리님? 제네시스 오스틴입니다.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 있었는데 소리를 지를 뻔했죠. 정말요? 진짜로? 네. 내일 오전에 인도식 가능하신가요? 당연하죠. 몇 시든 갑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사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차 왔대. 내일 받을 수 있대. 진짜? 아이들 학교는? 내일 하루 빠져도 돼. 이건 특별한 날이니까. 그날 밤은 잠을 설쳤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 같았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빠, 진짜 내일 우리 차 받는 거 맞아요? 메디슨이 5번은 확인했습니다. 그럼 14개월을 기다렸잖아. 너무 신나서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아침 온 가족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예쁘게 입어야 해요. 딜러십에 도착하니 입구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VIP 고객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입니다. 제시카가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14개월 전 처음 만났던 그 직원이었죠. 오랜만이에요. 브래들리 씨, 그동안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네. 하지만 가치가 있었어요.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엔 샴페인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와,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때 유리문 너머로 차가 보였습니다. 세빌 실버 색상의 GV70. 14개월 동안 꿈꿔온 바로 그 차였어요. 준비되셨으면 차량 확인하시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차가 리본을 두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차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와. 온 가족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차예요? 잭슨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차야. 제시카가 차량 사양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하신 대로 스포츠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뱅앤올룹슨 사운드. 하지만 저는 이미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키 드릴게요. 디지털 키를 받아 들었습니다. 14개월 만에 쥐는 내 차 키. 손이 떨렸어요. 문 열어봐도 되죠? 당연하죠. 이제 고객님 차니까요. 문을 여는 순간 새 차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14개월을 기다린 보상이었죠. 아빠, 저도 타봐도 돼요? 그럼 다들 타봐. 온 가족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거 진짜 우리 차 맞아요? 너무 좋아. 차라도 조수석에서 이곳저곳을 만져봤습니다. 와, 정말 고급스럽다.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라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음이 들렸어요. 아니,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이제 시운전 해보시겠어요? 네. 딜러십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내 차를 운전한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때요? 아빠, 완벽해. 정말 완벽해. 다시 딜러십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 사진도 찍었죠. 이 사진 액자에 넣어드릴게요. 특별한 날의 기념으로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14개월 동안 정말 힘드셨죠? 네. 하지만 워스 더 웨이트였어요. 앞으로 5년간 모든 서비스 무료입니다. 발렛 서비스도 이용하세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출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우리 차 타고 집에 가자. 야호.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 설 때마다 옆 차선 사람들이 우리 차를 쳐다봤어요. 부러운 눈빛이 느껴졌죠. 아빠, 사람들이 다 우리 차 보고 있어요. 그만큼 멋진 차니까. 집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 그래들리. 드디어 받았구나. 14개월 만이야. 와, 진짜 멋지다. 나도 제네시스 알아봐야겠어. 그날 오후, 이웃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차 구경하러 온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어? 어디서 샀어? 나도 사고 싶은데 대기가 얼마나 돼?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제네시스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웰컴 GV70이라는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아빠, 이제 매일 제네시스 타고 학교 가는 거죠? 그럼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날 밤 차고에 주차된 GV70을 보러 몇 번이나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뭐해? 사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진짜 내 차가 맞나 확인하려고. 14개월 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마음껏 즐겨. 다음날 출근길,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16년 된 캠리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조용하고 부드럽고 강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이 즐거웠어요.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14개월의 결실이구나. 와, 색상 진짜 예쁘다. 톰이 말했어요. 이제 너도 제네시스 클럽 회원이야. 환영해.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을 태워주며 시승을 시켜줬습니다. 모두가 감탄했죠. 브래들리, 14개월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차에 타는 게 즐거웠고 운전이 기다려졌어요. 주말에는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제 차를 보러 일부러 디트로이트에서 오신 거죠. 정말 멋진 차구나. 아빠 지구십은 언제쯤? 아직 1년 더 기다려야 해. 하지만 내 차 보니까 더 기대되는구나. 가족 모두가 제네시스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14개월의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제네시스 있어요. 메디슨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가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개월, 420일이 넘는 기다림. 하지만 그 끝에 얻은 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경험, 가족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그 모든 것을 얻었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차와 함께할 수많은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네시스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오스틴 전체가 변한 것 같았죠. 먼저 우리 집 이야기부터 할게요. 아버지도 최근 지구십 계약 후 기다리고 계십니다. 18개월이라니. 하지만 내 차를 보니 기다릴 가치가 있을 것 같구나. 우리 동네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제네시스가 희귀했는데 이제는 자주 보이죠. 학교 픽업 라인에서 세어봤더니 10대 중 4대가 제네시스였어요. GV70, GV80, G80, 심지어 전기차 일렉트리파이드 시리즈까지. 엄마, 이제 우리 차가 특별하지 않아요. 메디슨이 투덜거렸어요. 예전엔 제네시스가 특별했는데 이제는 흔해졌다고요. 더 극적인 변화는 딜러십들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동네 토요타 딜러십이 규모를 축소했어요. 한때 가장 큰 딜러십이었는데 말이죠. 반면 제네시스 딜러십은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기 시간은 깁니다. 이제는 8개월로 줄었어요. 얼마 전 친구 소개로 간 사람이 그러더군요. 14개월에서 8개월. 그래도 여전히 긴 시간이죠. 회사 주차장은 이제 제네시스 전시장 같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상당수가 제네시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오너 클럽도 만들어졌어요. 매달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하죠. 신기술 업데이트, 관리 팁, 드라이브 코스 추천 등등.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문화적인 부분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더욱 주류가 되고 있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태권도장은 항상 10,000원이고요. 아빠, 저 한국어로 20개까지 셀 수 있어요. 잭슨이 자랑스럽게 하나 둘 셋, 20까지 세어 보입니다. 한인 마트도 더 생겼어요. 이제는 미국인 고객이 더 많을 정도죠. 김치, 고추장, 라면이 일반 마트에서도 팔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한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메디슨은 이제 10살이 됐는데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엄마, 나중에 한국 유학 가고 싶어요. 잭슨은 8살이 됐고 태권도 노란띠를 받았어요.
제네시스 타고 태권도장 가니까 더 멋있어요. 그리고 지난달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스틴에 제네시스 체험 센터가 오픈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딜러십이 아니라 브랜드 체험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발표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죠. 물론 모든 변화가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합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네시스 덕분에 많은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서비스 센터, 충전소, 관련 산업까지. 우리 가족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제네시스를 타고 드라이브를 갑니다. 아빠, 오늘은 어디로 가요? 힐컨트리 한 바퀴 돌까?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덕분에 장거리 운전도 피곤하지 않아요. 가족과의 대화에 더 집중할 수 있죠. 한 달 전에는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신호등에 서 있는데 옆 차선에 낡은 캠리가 섰어요. 한 20년은 된 것 같았죠. 운전자가 제 차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2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8개월만 기다리면 당신도 탈 수 있어요. 그가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저도 제네시스 전도사가 된 것 같네요.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아버지와 통화했을 때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브래들리, 네가 옳았어.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해. 아빠, 내 지구십이 오면 디트로이트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미래는 이미 와 있다고. 미국은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문화, 인식, 모든 게 변하고 있어요. 전기차,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미래는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네시스가 한국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4개월의 기다림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어제 메디슨이 물었어요. 아빠, 다음 차도 제네시스 살 거예요? 글쎄, 그때 가서 봐야지. 전 무조건 제네시스예요. 다른 차는 상상도 안 돼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오늘도 출근길에 제네시스를 몰며 생각합니다. 이 변화의 물결이 어디까지 갈까? 10년 후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전해드린 브래들리 가족의 제네시스 구매기였습니다. 14개월을 기다려 꿈의 차를 손에 넣은 이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한 자동차 구매를 넘어 한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문화적 지평이 넓어진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미국 자동차 시장의 대변역, 그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놀라운 성장과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